두 번째 감시 리스트, 탈원전 2년, 경남 경제는 빨간불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라든지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원자력 제품이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매년 지금 줄어가지고 거의 올해는 뭐 매출 자체가 뭐 계약된 거의 없다고 보시면 수주가 중단되고 현장은 점점 일감이 없어서 일선을 놓고 우리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을 느끼면서 건설 중인 것은 다 그대로 건설했고요. 가동 중이던 24개 원전도 그대로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중단한 게 없습니다. 단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하나, 두 개를 멈췄죠. 근데 그건 아주 조그마한 원전이고요. 이미 옛날부터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인 만큼 이 패널 분들의 어떤 의견이신지 좀 짚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정말 경남에 미친 영향이 나쁘다,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두산중공업인데 이 두산중공업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날개 없는 추락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지역 그 경제인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경남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또 인력이나 이런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가 돼 버렸거든.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전 88기를 최초 운영 기간이 40년에서 20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원전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에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일본은 작년에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주변에 원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근데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오히려 또 지금 짓고 있는 원전도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원전이 지금 25기가 있습니다. 25기가 있고 지금 아직 이제 사용 승인이 안 난 것이 지금 4기가 지금 건설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신한울 1, 2호기도 마찬가지고 신고리 5, 6호기도 마찬가지고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 2023년, 24년에 그다음에 이제 신한울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그다음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하면 우리나라의 원전이 29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차 전력 기본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전체의 원전기를 35개까지 짓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소위 말하면 더 이상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다. 예. 수명 연장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경남의 무슨 경기 하강이 이것이 모든 게 원전 탓이다 이렇게 돌리기엔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80% 정도가 경제가 사실은 수출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제 구조거든요. 지금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것이지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두산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사업 자체가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공장이든 뭐 플랜트 같은 경우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 자생력을 갖지 못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성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원전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바로잡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궤도 수정해야 한다고 몰고 가는 것도 또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진이 아니고 두산중공업과 외주 하청에 나갔던 물건이 다시 하늘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주에 있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급선무 대책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일하는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지금 한국중공업에서 들어와서 일을 해서 두산중공업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부가 두산중공업 발전 전 세계 1위, 원자력 1위 하면서 산업 여건이다 그 지켜줍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 정신적 박탈감도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종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수주를 얼마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청의 문제, 하청 노동자의 문제, 또 자영업자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정서의 문제 다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거. 우선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어렵다 이 얘기인데 좀 수치로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나 힘든 건지? 일단 이제 두산중공업 매출액을 보면 2012년도에 그 7조 원 정도 되었는데 2018년도 보면 이제 4조 원대로 내렸습니다. 예. 2배 가까이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갔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이제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500원에서 1,800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이렇게 된 게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만은 아닌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탈원전 정책이 그래도 주요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CEO도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상당수 임원들도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직원이 이제 8,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이상이 지금 순환 휴직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도 임원의 구조 조정은 계속해서 뭐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두산중공업 입장은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이제 두산그룹에 소속돼 있는 주요 핵심 기업인데 이게 지주회사 두산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 밑에 또 자회사로 또 두산건설하고 연결돼 있는데 두산건설의 지분이 78.5%를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어요. 2018년도에 두산건설이 영업 손실이 5,518억 원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서는 모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자를 영업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2018년도에 두산 탑캐 지분 매각에서 3,700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엔진 매각에서 820억 원을 또 유동성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두산건설의 적자를 메꾸려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3,000억 원을 두산건설에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던 요인이고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두산재벌이 재벌 기업 내에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해외 수주 절벽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원전 문제는 전체의 매출 포지션의 20% 정도 됩니다. 물론 사내 연간 효과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은 이게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특히 중동 시장에서 소비가 떨어지면서 담수 플랜트라든가 또는 원전의 발주가 줄어들고 화력 발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두산건설에 지원해야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가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 방도 맞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데 있는데 원전 문제를 갖고 와서 마치 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하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번발이 호도된 것이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두산중공업의 자기 책임 경영을 잘못했던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부분을 또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런 측면을 보기는 좀 그러는데 두산중공업도 중공업이지만은 두산중공업에 속한 이 하청업체들 200여 개 넘는 하청업체 이게 종사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당장 청계가 걱정이나 하소연하면서 이 산업 현장의 분기음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경제단체가 85개 원전 부품 생산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기업의 85.7%가 탈원전 정책으로 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감내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휘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이제 협력사들은 힘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야기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이곳은 원전에 들어갈 특수 합금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가동을 멈춘 절삭기. 이 장비는 일이 없어가지고 30일 기준으로 100%로 치면은 가동률은 한 20% 미만 정도 됩니다. 지난해 들여온 자동화 기계는 아예 방치 중입니다. 세워놓게 되면은 유지 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은 부대 비용이 들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 이후 일감이 줄면서 이 업체는 계획했던 제2공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직원 수도 크게 줄였지만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저희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주야를 막론하고 계속 또 가동이 되어야 이익 창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는 걸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년 사이 매출액이 8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탈원전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엘리베이터 부품을 하다가 원전이 유망업종이 돼서 방향을 바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다 보니 준비 과정도 없었고 빚내가지고 아들내미 잘 됐기로 해 아들내미까지 빚만 넘기고 돼가지고 찹찹하고 너무 억울하지 이거는. 자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도 업체 등록이라든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서 해외 수주 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그걸 흘러야 된다. 한 4년, 5년 이런 흘러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사람 소기를 갖다 재결 시켜주면은 그게 세가지고 그걸 밑바탕을 해가지고 조금 견디낼 수가 있지. 그동안의 기술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위기. 뚜렷한 대안도 없는 현실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뭐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안타깝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월급 주기가 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은행으로부터 상한 독촉도 시달리고 있고 이런 게 우리 창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 허성무 시장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탈원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속도 조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창원시 의회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부결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창원시 의회 의석수를 쭉 보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동석이고 정의당이 두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그 정당이니까 당연히 부결될 줄 알았는데 그 찬성이 2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뭐 정의당 의원 아니면 그 여당의 민주당 의원에서 2명이 찬성을 했다는 건데 예. 저는 아마 올해는 이 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8차 전력 그 기본 수급 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는 빠졌습니다. 예. 빠져 있어 국가의 대계를 설계하는 그 계획서 안에 빠져 있고 지금 그 모든 국민들이 특히 원전에 대해서 반대했거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던 이 국민들이 그건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선 때 갑자기 이게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재개하겠다라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곤란스럽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신한울 3사기 돌리면은 그다음에 천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돌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면은 원전 정책의 탈원 정책은 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어차피 기본수급 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대책을 만들지 않고 했던 것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여러분들의 생계 유입이나 현재 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고 정부의 그런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 노동조합의 입장도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받는 노동자들이나 영세사용업자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빨리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 탈원 정책을 포기하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정책은 뭐 그런 로드비 있다고 하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는데도 3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안에서 임기 내에서 정책을 당연히 탈원전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줘야 두산중공을 비롯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이 다른 전환하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략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일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원래 짓기로 했던 신한율 3, 4호기 이것까지는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 중장기 대책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 봐요.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밀하게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했던 대로 신한울 3, 4호기를 짓고 나서도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 해외 수주를 못 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러면 원전을 또 새로 만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전 3, 4기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업체에서는 그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 속에 다 있었답니다. 그게 갑자기 폐기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 정부에서 믿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다시 폐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획된 것들은 그대로 해줘야 된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눌수록 좀 의견이 좀 좁혀지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 없을까요? 뭐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급속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은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데 2017년도 이제 태풍이 크게 한번 몰아닥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송전탑이 붕괴되고 또 그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에너지 공급량이 딸리게 되다 보니까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 대만 전 지역이 암흑천지로 변했다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재개할 것이냐를 이제 국민에게 물었더니 국민들이 다시 원전 정책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가 신고를 어렵게 그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신한울 3, 4기까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풀면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들도 2달 쉬고 한 달 월급 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요. 고생 많다고 봅니다. 하청업체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원전 정책이 탈원 정책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고 가면서 그것의 하나의 부수적인 성과물로 신한울 3, 4호기를 쥐어가려고 하는 게 토목 원전 마피아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제 얼마 남았다. 이제 총선 때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신한울 3, 4호 공사 재개할 거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가면은 다시 또 원전 회복될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버티자. 아직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원전 마피아나 토목 마피아, 발전 마피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국 경제 구조에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거 논쟁은 계속 오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하면 독일처럼 거스를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까 김정은 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짧게 두고 문제를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밝히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신한울 3, 4기를 돌리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다시 만드는 것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혼란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 대체 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 비해서 경쟁력이 꽤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지금 원전하고 화력발전소인데 그 재생에너지를 좀 그 재생에너지 기술을 끌어올릴 동안만큼은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좀 시간을 버는 게 어떠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장기적 관점에서 또 탈원전 정책이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선중공업의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영사청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도 심각하게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급속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중장기적 대안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세하청업체에 대해서 경영 지원이라든가 또는 임금 보장이라든가 또는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 나서 책임져야 생각합니다. 고용위기 특별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산업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두산중공업 안 해도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육성계획을 세우고 창원전 일자리를 허성무 시장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정부 지원을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이 급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책 실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참 뭐 경제와 환경 모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두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해법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해 주신 이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